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한강 의대생 익사 사건 고 손정민 씨 네.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거진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이제 4월 25일 날 사건이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 많은 의문과 가진 추측들이 많이들 나왔고 저희한테도 이 손정민 씨의 사망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입장이 어떠한지를 많은 분들이 댓글 통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일자가 5월 20일이고 사건 발생 이후 거진 약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이 사건을 다루고 좀 말씀을 전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도 이 사건 처음 발생 때부터 누구보다 유심히 지켜보고 각자 김변과 저 각자 법조인의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 타살인지 실족사인지에 대해서 등등 그리고 관련 증거들 많은 부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딱히 고 손정민 씨의 부모님 입장과 그 친구 A군 측의 입장이 어느 한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사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부검 결과 일단 나왔죠. 네, 부검 결과 나왔죠.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가장 의문을 가지셨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고 손정민 군의 후두부 쪽에 자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상이 혹시 직접적인 어떤 사인이 아닌가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고 하지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수 부검 결과는 익사다. 사망 추정 시간 같은 경우는 음주인의 이제 2-3시간 아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수 표현이지 언론 보도 보면 이제 사인은 직접적인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라고 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럼 추정일 뿐 아니냐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정은 이 현재 과학 수준의 범위 안에서 특히 사인을 밝혀내는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이 합쳐진 그 범주 내에서는 가장 신뢰도가 높다. 물론 뭐 반증의 여진이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수가 사용하는 추정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추정의 강도는 전혀 다른 결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많은 대중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혹시라도 억울한 타살의 가능성이 그렇죠. 남아있고 그것이 의혹 없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이제 젊은 청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는 부분 때문에 이 사건에 관심이 있어지는 건데 이게 손정민 씨 사망 사고 이후에 후두부에 한 2군데 정도의 자상이 있다 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 자상이라고 하면 이제 날카로운 물건의 배인 상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날카로운 물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사만 처음에 맥락이 없이 보면 그게 흉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 그 한강 이제 보면은 돌 담벼락이 있잖아요. 물이 있고 손정민 씨가 뭐 물에 빠진 상태로 물에 휩쓸려 가다 보면 거기 이제 부딪히면 돌에 쓸키면서 나는 상처 그것도 이제 자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자상의 흔적은 쓸킨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자상의 깊이가 깊지는 않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진 의문점 고 손정민 씨의 유족 측과 A군 가족의 입장이 대립된다고 했는데 손정민 씨 부모님 측은 이제 A군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분명히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피력을 하셔왔고 거의 이제 그날 먹은 술 구매 내역을 보니까 거의 건장한 성인 남명 2명이 먹어도 필름이 끊길 만한 술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죠.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어느 것이 맞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결론을 못 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모든 국민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사망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한 약 1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의 CCTV가 잡히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많은 수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CCTV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걸 뒤집어서 대전제를 답니다. 만약에 이것이 A군이 손 씨를 밀어서 익사시킨 거라면 그 CCTV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간접 증거들이 모여져야 이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에 준하는 정도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목격자 있죠. 그렇죠. 목격자. 안 그래도 목격자 7명이 나타났어요. 그 한 남자가 오전 4시 40분경에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증거 가치가 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이 물속으로 빠지려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당연히 제지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말리거나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건 그렇죠. 합리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목격자 등장의 그 시기가 처음에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약간 석연치는 않아요. 방금 이제 김 변이 말씀하신 증거 가치가 없다는 거를 이제 시청자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대꾸할 가치가 없다 할 때 그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이런 증거를 뽑아서 이게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판사가 판단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근데 들어올 수는 있으나 이 증거의 범주 안에 최종적으로 이 증거를 뽑아서 유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게 이제 증거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제는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참고인 진술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이 A군이 손 씨를 밀어서 익사시켰다라는 걸 일단 입증할 수 없어요. 이걸로는. 이걸로는 그리고 입증할 수 없죠.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CCTV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일 거예요.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도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 명의 목격자, 그러니까 참고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진술이 일치해서 예를 들어서 A 씨가 손 씨를 물로 미는 것을 보았다라고 한다. 입을 모아서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의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 더더욱이 그 목격자들은 같은 일행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살인죄에 대한 입증 충분해지죠, 증거로서, 사실. 충분하죠. 네. 물론 그 경우에도 뭐 A 씨가 손 씨를 미는 걸 보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김변 얘기대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구호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소리라도 지르는 게 우리 보통 사람이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란 거는 이론의 일반인의 여지가 없죠. 경험치에 맞는 거죠, 그게. 뭐 손 씨의 부친은 얘기했죠. 여기 이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가 없다. 손 씨 부모님의 발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면 지금 목격자 진술이 이렇게 일치되게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살인죄 증거로 사용하긴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에 인듀비오 프리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결국에는 99명의 진범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이 사람의 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처벌을 못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래도 대부분의 지금 국민들의 법 감정은 석연치 않아요. 뭐 휴대폰을 그 A군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술에 아무리 만취하더라도 친구를 두고 혼자 집에 귀가를 했다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석연치 않음을 느끼고 있는데 단순히 그 석연치 않은 것은 그 인간의 감정적인 문제인 거고 만약에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호변도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뭐 살인죄로 처벌을 하려면은 그에 합당한 정말 직접 증거에 준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 뭐 물론 그 7명의 낚시하시던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의 증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저는 증거 가치가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직접 그때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이상에는 사실 이게 입증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경찰, 검찰 단계에선 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진술을 남기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법원에선 증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고인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이걸 토대로 검찰이 기소를 했더라도 경험하지 않은 걸 거짓말을 절대 못하게끔 굉장히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법조인이 가진 테크닉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지는 건데 적어도 이 사건은 전초전인 이 참고인들의 진술이 기소할 만큼의 충분히 디테일하고 신빙성 있는 증언들이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이라 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간접 증거, 목격자들의 진술, 참고인 진술이라는 부분을 간접 증거의 틀에 놓고 보았을 때 고 손정민 군의 핸드폰을 A 군이 가져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골든이라는 그게 이제 뭐 의대생들 사이에서 뭐 특정 은어로 쓰인다는 부분들 신발을 또 뭐 버린 부분이 신발을 버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듀비오 프리레오라는 대원칙에서는 범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아닌 것이다. 일부 국민들이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의심스러운데 이게 살인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법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법을 적용하고 재판에 붙이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적용할 수 있는 언어가 다른 것이 언어가. 이럴 때 참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 저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정말 저희 처음부터 사실 그랬었거든요.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것이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런 법률적인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그 추측만 가지고 말씀을 전달드리는 건 저희 방송 취지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어서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국가수의 부검 결과 등이 나온 걸 토대로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유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정말 극복이 안 되실 거예요. 게다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사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을 어떤 위로를 드려도 그것은 정말 힘내시고 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면은 어디서든지 간에 이것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 손정민 군께 그리고 유족분들께 유일하게 남은 사람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망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실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수사기관이 노력해야 될 점이고 이 사건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달드린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